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너무 바빠서 정말 이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네.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도 또 이렇게 짬내서 또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또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직은 양력으로 12월인데요. 네. 겨울에는 별로 이동을 많이 안 하죠. 네. 우리가. 하지만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이사도 많이 할 거고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동들을 하시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네. 게요? 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집안을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네. 오늘은 그 동법, 동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 동법이요? 네. 네. 어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네. 마침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제 전화가 와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동법, 동티에 대해서, 동토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동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토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동법, 동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동법, 동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죠. 네. 이사를 하면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 있죠. 네. 이 집안에서도 이사를 가기 전에 벌써 집을 구해놓고 여기를 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짝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만들게 되죠. 네. 네. 이사를 갈 때도 그렇지만 살다가도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문도 고치고 화장실도 좀 고치고 네.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주방 싱크대도 좀 고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리할 때 집안을 만질 때 이럴 때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던가,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심하게, 격하게 반응이 올 때에는 갑자기 급사를 맞아서 눕는다든지 아니면 3일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가 괜히 좀 아파. 아니면 하던 일이 좀 안 돼. 사업이나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하는데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그리고 성사가 안 돼. 아니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갑자기 이렇게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네. 살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 생기는 이 동법, 동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꿈으로 굉장히 뭔가 불편해. 아니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고 수가 자꾸 생겨. 사고수. 네. 교통사고도 사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낙마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사고수인데요. 사고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 굉장히 불화가 생겨요. 아니, 잘 살다가도 싸우거나 자꾸 불화가 생기거나 이 가족 간들의 가족 구성원 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긴다든지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말을 안 듣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네. 네, 그럴 때 집안의 동토 그리고 동법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동토가 나는지 동법이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사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고쳐 우리가 집에서 문짝도 있고요. 네. 화장실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화장실도 고친다든지 주방도 고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쳐서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는데요. 네.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제일 무서운 곳이 화장실과 주방이에요. 네. 네.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 주방을 솔댈 때에는요, 뭐랄까, 예전에는 뭐 고사까지는 아니었어도 조금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죠. 네. 이 터신을 좀 다스려야 되거든요. 화장실에 측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나 부엌을 고칠 때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고치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신들이 조왕신이나 아니면 측신이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나를 건드리지?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입게 됩니다. 나를 왜 자꾸 건드려? 그러면 이 가족에 불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고하게 되고요. 아니면 비방을 쓰거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강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거나 조항을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여러분 중고 물건 많이 들이시죠? 네. 중고 물건 들이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고 물건은요, 되도록이면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아는 분한테 받는 거라도 그분이 만약에 조금 병이 자주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시는 분들.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애기들 옷 맨날 사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은 쑥쑥 크니까 네. 친구의 애기들 아니면 아는 분의 애기들 아니면 사촌의 애기들 옷을 이렇게 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는 분이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한 분의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좀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가족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든지 불화가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입었던 애가 자꾸 조금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옷일 경우에는요 오면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아는 분의 옷도 물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의 옷은 더더욱이 위험하겠죠.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옷들 구제로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새 거 갖고 내 마음에 들어도요 중고 옷이나 이런 물건들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특히나 이 목재 있죠. 나무로 된 물건들. 네. 나무로 된 물건들은요 나무에 이렇게 귀신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중고 물건, 뭐 가구가 됐던 책상이 됐던 뭔가 이런 의자가 됐던 이런 거 아무거나 들이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건데 멀쩡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쳐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들여서. 그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쇠로 된 물건 있죠. 네. 쇠로 된 물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쇠로 된 어떤 물건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정말 기운이 안 좋게 붙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돌로 된 거 있죠. 돌. 여러분들 수석 네. 많이 모집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어차피 본인이 영업을 하실 거니까 네. 수석을 들여서 그걸 팔고 사는 판매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디 가다가 만약에 바닷가 갔어. 근데 바닷가에서 돌멩이가 이뻐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집안에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여지면요. 그 기운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정말 이렇게 나쁜 기운,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돌멩이 한 개가 우환을 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엄마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시고 남편이 하던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주를 봐도 이분들이 망할 운이나 아픈 운이 아니에요. 근데 신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집안에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왔다. 돌멩이 하나가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네.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하지만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만 알겠냐고요. 그쵸? 우리가 당하기 전에 막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요,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죠. 옛날부터 못 박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못도 하나가 쇠잖아요. 네. 쇠가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집안에 흠집을 내는 건데 이 집안에서 그래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못 박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관, 또 현관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미리 도배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네. 미리 조금 수리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기간을 조금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너무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새 집인 경우에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가 있으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바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동법과 동토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살고 있는 집 있죠. 네. 살고 있는 집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조금 가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어디 좀 수리를 한다든지 문짝을 고치거나 어디 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텀을 두고 들어가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네. 또 하나는요. 만약에 살다가 우리가 물건을 들이죠. 새 물건도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안 타세요. 새 물건은 괜찮은데 새 물건을 사도 하다못해 이런 컵 하나를 사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물가물하죠. 신가물, 조상가물. 네.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세요. 네. 조금 이렇게 사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동법과 동토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이런 컵을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화장실에 3일간만 두세요. 네. 네, 3일간만 두시면 동법, 동토를 좀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강하게 타시는 분들 있으세요. 뭐만 들여오면 자꾸 아프고 뭐만 들여오면 일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 위에 소금이라든지 팥이 있죠, 여러분. 굵은 소금 있잖아요. 네. 굵은 소금 한 주먹. 그리고 팥 한 주먹. 이걸요, 비닐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으니까 좀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퍼백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네. 그냥 비닐, 비닐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 한 주먹, 이렇게 많이 떠서 한 주먹을 팍 넣어요. 그래서 묶어요, 꽉. 그래서 그 물건 산 거 위에다 올려놔요. 네. 또 팥 한 주먹. 우리 팥 있죠? 팥, 빨간 팥. 네. 팥을 또 한 주먹 비닐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꽉 묶어요. 그래서 그 물건 속에 넣던지 아니면 그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3일간만 화장실에 이렇게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소금과 팥은요, 밖에 버리시면 돼요. 쓰레기에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밖에 이렇게 확 뿌려서 버리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임금왕자 있죠. 네. 임금왕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이렇게 A4 용지 아무거나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오리세요. 네모나게. 네.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고요.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오리세요. 오려서 거기에다가 빨간 매직펜 있죠. 네. 좀 굵은 매직펜도 좋고 뭐 얇은 매직펜도 상관없지만 좀 굵은 매직펜이 좋겠죠.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쓰세요. 네. 임금왕자를 쓰신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물건 있죠. 좀 큰 물건들,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조그만 물건에 다닥다닥 못 붙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큰 물건, 이런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임금왕자를 쓴 종이를 이 물건 밑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일 때 이 임금왕자가 밑으로 가게 붙이세요. 네. 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해서 붙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그런 비방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데도 이런 비방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비방을 써봤어요. 근데도 우환이 끓고요. 네.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자꾸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하는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실 때는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동토를 잡으셔야 돼요. 네. 이 동토동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은 동토동법은 이렇게 더 우리한테 애군액사를 주거든요. 나쁜 기운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기운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3일, 7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의 이렇게 힘을 빌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시청자 의견까지 수렴해 주셔서 네.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동토가 나거나 동법이 났을 때 비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동토 동법이냐면요. 영업장에서 예를 들면 손님이 뚝 끊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거나 이렇게 조금 우환이 끓을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괜히 갑자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은 제일 사주가 약한 사람이 먼저 치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누군가 시름시름 아플 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아플 때, 이럴 때는요.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듯이 영업장소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손님이 뚝뚝 끊겨. 언제부턴가 괜히 끊겨서 몇 날 며칠 손님이 자꾸 안 들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도 해가 나지 않는, 해가 있지 않는 그런 비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시비 구설수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누가 자꾸 나만 갖고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나를 갖고 못 살게 굴어. 그런 것도 인동토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시비 구설이 붙는 이런 동토, 동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가 나. 어떤 일을 내가 손만 대면 자꾸 손해가 나. 그런 것도 동토, 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죠. 이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해결법을 한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골라서 해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1번을 한번 해봤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 마음에서 이걸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런 게 아마 마음에서 이렇게 가실 건데요. 그런 걸 골라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해결법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오목한 것도 되고요. 그냥 널찍한 것도 괜찮아요. 후라이팬 오목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고춧가루 있죠. 굵은 고춧가루 있어요. 조금 이렇게 너무 미세하게 갈아있는 가는 그 고춧가루보다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갈려있는, 우리가 배추 같은 거 이렇게 김장할 때 쓰는 조금 굵은 고춧가루 있거든요. 그 굵은 고춧가루를 한 2스푼 정도? 1스푼도 괜찮은데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또 배추 절일 때 쓰는 굵은 소금이 있습니다. 제일 굵은 소금, 절일 때 쓰는 거. 그 굵은 소금을 또 한 2스푼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말린 쑥이 있습니다. 말린 쑥. 말려놓은 쑥이 있는데요. 그 말려놓은 쑥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덩어리 해서 이렇게 한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다 넣으면, 한 덩어리를 다 넣으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셔요. 한 3분의 1 정도나 한 반 정도만 부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섞어요. 그래서 이 오목한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불을 지펴서 볶습니다. 나무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서 볶아요. 볶으면은 점점점 연기가 나게 돼요. 연기가. 근데 우리가 너무 연기가 나서 막 신호가 울리면 또 이렇게 삐삐 소리 나니까 조금 주의하셔서. 근데 사실은 이거 할 때는요. 다 방방 문을 다 닫으셔야 돼요. 창문,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은 다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이나 욕실문은 미리 활짝활짝 열어 놓으세요. 모든 방이, 만약에 방이 3개면 방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또 욕실이 있으면 욕실문도 열어 놓으시고 행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게끔만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막 볶아요. 이 3가지를 막 볶아요. 그러면 센 불에 처음에 막 볶다 보면 좀 새카맣게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나요. 연기가 나는데 어떤 연기가 나냐면요. 매운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맡으려고 해서 맡은 게 아닌데 이렇게 볶으면서 콜록콜록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매워야 돼요. 매운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매운내가 나도록 막 열심히 볶으세요. 그래서 많이 까맣게 될 때까지 막 볶다 보면은 연기가 막 펄펄펄 엄청 많이 나거든요. 하얀 연기가. 그러면 그 불을 끄고, 반드시 불을 끄셔야 돼요. 또 화재 나면 안 되니까 불 끄시고 그거를 주걱이랑 같이 이렇게 뒤적뒤적 했던 주걱을 같이 이렇게 후라이팬 들고 주걱 들고 방방마다 얼른얼른 갑니다.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연기가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훑으세요. 방방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훑으세요. 만약에 방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들어가서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으세요. 잡기들은 가해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연기를 이렇게 내뿜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다음 방에 가서 또 이렇게 조금 연기가 없어질만 하면은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훑으세요. 네. 또 다음 방에 가서 훑으시고, 현관도 훑으시고, 현관, 그리고 또 욕실도 훑으시고, 욕실, 그리고 베란다도 좀 훑으시고, 거실도 좀 훑으시고 해서 좀 가해 쪽으로 되도록이면 훑으셔서 연기가 없어지면 자꾸 이렇게 볶아주면서 자꾸 뒤적뒤적 하면 또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연기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다니면서, 집이 넓으면은 또 한 번 불에다가 이렇게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방방마다 다 연기를 쐬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매운내가 콱 났을 때 그 잡기들이 확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잡기를 한순간에 확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춧가루,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말린 쑥을 잘 태워서 연기를 내서 뿜어주는 그런 비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좀 귀찮다. 이렇게 귀찮다. 나는 연기 내면서 막 그럼 그리고요. 처음에 그 연기를 다 뿜었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문을 다 열으세요. 열어서 그 냄새 다 없애야 되니까 한 5분이나 뭐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5분, 10분 정도 있다가 문을 다 열으셔도 돼요. 환기통 이제 돌리시고 문을 다 열으셔서 이제 연기가 다 나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이렇게 연기 나고 냄새 나는 거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바가지 아니면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고춧가루,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소금도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고춧가루, 굵은 소금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한 2스푼 정도씩 넣으세요. 그래서 물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바가지가 됐든 큰 그릇이 됐든 물을 한 반 정도 넣고, 그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굵은 소금 2스푼 정도 넣고 휘휘 젓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안에서 그 물을 든 바가지를 들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문 다 닫아야 돼요. 할 때는 그 잡기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가두셔야 되니까 환풍기도 틀지 마시고 다 가두셔서 이렇게 해서 방방마다 가해 쪽으로, 가상해 쪽으로, 왜냐면 가 쪽으로 이렇게 음기가 있는 그런 잡기들은 몰리기 때문에 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연기 쓸 때랑 똑같이. 그래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뭐 캐비넷 있으면 문도 좀 열어서 단스 있으면 단스 안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도 돌리시고, 모든 방방마다 거실도 돌리시고 하신 다음에 그 물은 화장실 변기통에 부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셔서, 내가 우리 집 만약에 뭐 현관이 있고 아파트가 되거나 뭐 주택이 되면 밖에, 길거리 밖에 나가서 밖에 그냥 확 뿌리세요. 확 뿌리셔서 이렇게 다 그냥,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길바닥에 뿌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 뿌리세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 뿌리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문을 이제 그때는 닫으셔도 되고요. 이제 연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 필요는 없으세요. 없으시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죽바가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냄비에 찬밥 한 덩어리, 그리고 된장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재래식 된장, 그거 한 스푼 뚝 떠서 넣으세요. 그리고 김치 있잖아요. 신김치가 좋아요. 신김치 있으면은 그거 좀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해서 팍 넣어요. 그리고 또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도 넣고 또 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붓습니다.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돼지 죽 쓰듯이 개밥 쓰듯이 이렇게 끓여요. 그냥 팔팔팔팔. 근데 너무 밑에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팔팔팔팔. 물은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라 개죽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개죽 쓰는 거기 때문에 죽바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잠길 정도만 이렇게 해서 부으신 다음에 팔팔팔 끓이다 보면은 그게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도록 저으세요. 저으시면서 죽바가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죽을 쓰신 다음에 팔팔팔 끓여서 그것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그 죽바가지를 쓰면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된장도 들어가고 김치도 들어가고 막 밥도 들어가고 막 콩나물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잘 쑤어서 팔팔팔팔 끓이는 게 중요해요. 대충 끓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연기는 아니라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게끔 팔팔팔 끓이세요. 저어가면서, 눌지 않게 저어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고 끓으면은 불을 끄시고, 반드시 끄시고, 그거를 갖고 방방마다 돌리시는 거예요. 방방마다. 똑같은 효과예요. 연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렇게 해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돌리시고 베란다까지 다 현관 안쪽 바깥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 돌리세요. 네. 그렇게 돌리셔서 현관 밖에 두셨다가 현관이 있죠. 그러면 현관 안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놓잖아요. 그 안이 아니라 바깥. 현관 나가서 바깥에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놓아두세요. 놓아두시고 문을 닫고 놓아두세요. 놓아두시면 이제 잡기를도 이렇게 밖에서 그걸 음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놓아두셨다가 사실은 밖에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밖에 버리실 데가 없으시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 밖으로 가져 나가셔서 안으로 다시 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밖에 이제 이렇게 현관 밖에 잠깐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왔다가 한 5분, 10분 후에 봉다리 하나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다리 들고 가서 거기에서 밖에서 처리를 하셔서 버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밖에 하수구 같은 게 있으면 하수구에다가 물 조금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물로 씻겨서 버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업장이나 우리 집에 이런 인동토나 뭐 여러 가지 목신동토라든지 여러 가지 동법이 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인이 개인이 하셔도 이거는 무방한 비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